팔척귀의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한 8화와 9화. 왕 이정의 외조부 김봉희는 충직한 조력자로 보였지만 사실 과거 무녀 풍산을 잔인하게 매질하며 팔척귀를 걸로 들인 장본인이었다. 그는 3대를 조종하며 왕의 개혁을 견제하는 흑막으로 밝혀졌다. 그 와중에 여리와 강철은 오해를 풀고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며 첫 키스를 나누게 된다. 하지만 이내 위기는 찾아왔다. 강철의 어머니가 납치되고 여리는 김봉인의 음모에 의해 별채로 끌려가며 죽을 위기에 처한다. 그 순간 강철은 목숨을 걸고 여리를 구해내며 둘 사이의 유대감은 더욱 깊어지게 된다. 그러나 평온함도 잠시, 김봉인은 풍산과 손을 잡고 팔척귀를 부활시키려는 계획을 시작했고, 비비는 강철이 승천하지 못할까 두려워 여리를 없애려는 마음을 품게 된다. 귀궁 안에 드리워진 어둠은 더욱 짙어지고 여리는 과거의 악몽에 시달리며 점점 불안해졌다. 그런 여리의 곁을 강철은 한결같이 지키며 다독여주었다. 내가 옆에 있을 테니까 두려워하지 마. 강철의 말에 여리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손을 잡은 여리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어느 때보다 가까웠다. 한편 비비는 강철의 곁에서 여리가 사라지길 바라고 있었다. 승천하지 못할까 두려웠던 그는 결국 김봉인을 찾아가 거래를 제안했다. 여리를 다시 납치해. 이번엔 확실하게 처리해줘. 비비의 차가운 목소리에 김봉인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다. 그는 기다렸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로 했다. 여리가 스님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구출된 지 일주일이 지났다. 그러나 궁 안의 긴장감은 더욱 고조되었다. 김봉인은 풍산을 이용해 팔척귀를 되살리려는 계획을 서두르고 있었고 그 움직임이 점점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었다. 여리는 여전히 납치 당시의 기억에 시달렸지만 강철이 곁을 지키며 안심시켜 주었다. 그날 밤 귀궁 깊은 곳에서 이상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다. 바람이 뒤엉키고 목각 인형들이 제자리에서 꿈틀거렸다. 여리는 잠에서 깨어나 창문을 바라봤다. 창밖엔 짙은 안개가 깔려 있었고 그 안개 속에서 무언가가 서성이는 듯한 형체가 보였다. 팔척귀. 여리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났지만 이미 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려왔다. 강철이었다. 그는 한 손에 검을 쥐고 여리를 지켜보며 단호한 표정을 지었다. 걱정 마, 내가 왔으니까. 그때 창문 밖에서 거대한 그림자가 꿈틀거리며 다가왔다. 팔척귀의 형상이 또렷하게 보이기 시작했고 강철은 눈빛을 번뜩이며 검을 들었다. 오늘은 도망 못 간다. 강철이 몸을 날려 창문을 깨고 뛰쳐나갔다. 팔척귀는 으르렁거리며 그의 공격을 받아내었지만 예전과는 달리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여리는 멀리서 강철을 지켜보며 기도했다. 제발, 무사해야 해. 싸움은 몇 시간이나 이어졌다. 강철의 검은 팔척귀의 몸을 여러 번 베어냈지만 팔척귀는 다시금 회복하며 더욱 거세게 공격해왔다. 그때 여리가 문서를 들고 뛰쳐나왔다. 강철, 이걸 사용해야 해. 그녀가 건네준 문서는 팔척귀를 봉인하는 법에 대한 고문서였다. 강철은 그 문서를 보며 눈빛이 달라졌고 팔척귀의 움직임을 막아서는 기술을 펼쳤다. 붉은 오치를 손끝에 묻힌 강철은 팔척귀의 심장 부위를 강타했고 팔척귀는 비명을 지르며 몸부림쳤다. 끝났다. 그러나 그 순간 팔척귀의 형상이 풍산의 모습으로 변하더니 마지막 숨을 몰아쉬며 입을 열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너희가 진실을 모르는 한.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풍산의 몸에 깃들어 있던 팔척귀의 진짜 모습이 드러났다. 그 실체는 100년 전 강철의 승천을 막았던 어린아이, 그리고 비비와 얽혀있는 금단의 비밀이었다. 강철은 그 충격적인 진실에 말을 잃었다. 비비가 그토록 여리를 멀리하려 했던 이유, 그리고 팔척귀가 강철에게 분노했던 이유가 하나로 이어졌다. 비비는 팔척귀와의 연결을 끊기 위해 여리를 풍산에게 넘기려 했던 것이다. 넌 나한테 말하지 않았잖아. 강철의 차가운 눈빛에 비비는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속삭였다. 넌 승천해야 해, 여리는. 널 망칠 거야. 강철은 비비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검을 집어넣었다. 그가 여리의 손을 잡고 돌아서려는 순간 귀궁의 하늘에서 다시 한번 종소리가 울렸다. 그 소리는 마치 궁 전체를 뒤흔들듯이 울려 퍼졌다. 강철은 결연한 표정으로 하늘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이제 끝을 내야지. 그리고 검을 다시 빼들었다. 귀궁의 하늘을 뒤흔들던 종소리는 그치지 않았다. 오히려 점점 더 강하게 울려 퍼졌고 강철은 그 소리의 진원지를 찾기 위해 빠르게 움직였다. 여리는 그의 뒤를 따르며 불안한 시선을 하늘로 향했다.
이게 무슨 소리지? 귀궁이 깨어나는 신호야. 강철은 굳은 표정으로 대답했다. 팔척귀에 진짜 원한이 드러나려는 거다. 그들이 발걸음을 재촉하던 그때 궁궐의 가장 깊숙한 곳에 봉인된 흑류단이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팔척귀를 봉인하기 위해 수백 년 전 세워진 검은 단상이었다. 그곳에 흐르던 금빛 글자가 일제히 빛을 잃기 시작했고 주위를 감싸던 붉은 오칠이 갈라지며 검은 안개가 피어올랐다. 열이 흑류단을 막아야 해. 강철이 소리쳤다. 하지만 이미 늦은 듯 보였다. 안개 속에서 누군가의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고 붉은 눈동자를 가진 남자가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다. 100년이 지났건만 결국 또다시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군. 그 남자의 목소리는 마치 공명하듯 울려 퍼졌고 여리는 그를 보며 숨을 삼켰다. 그 모습은 분명 팔척귀의 형상이었지만 동시에 사람이었다. 내가 팔척귀. 여리의 물음에 남자는 조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나는 팔척귀. 그리고 너희가 알고 있던 모든 진실은 거짓이었다. 그 말과 함께 흑류단 주변에 봉인되었던 무수한 영혼들이 해방되기 시작했다. 그들은 울부짖으며 주위를 맴돌았고 강철은 검을 빼들며 남자를 향해 돌진했다. 팔척귀는 손을 뻗어 강철의 공격을 막아냈고 그 손에서 퍼져나온 붉은 기운이 강철의 움직임을 봉쇄했다. 강철, 여리가 소리쳤지만 이미 그의 몸은 붉은 실에 얽혀 있었다. 팔척귀는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그의 앞에 섰다. 내가 왜 내 승천을 막았는지 이제 알게 되겠지. 그 순간 비비가 나타났다. 그는 팔척귀의 앞을 가로막으며 간절한 눈빛으로 외쳤다. 안 돼. 그를 해치면 안 돼. 팔척귀는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비웃음을 터뜨렸다. 너도 이제 기억이 돌아왔나 보군. 내가 날 봉인했던 그날을. 비비의 눈동자가 떨렸다. 그는 강철을 바라보며 말했다. 형, 난 그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 하지만 이제는. 강철의 눈이 커졌다. 형이라니? 그의 기억 속에 남아있던 어렴풋한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했다. 그때 귀궁의 종소리가 마지막으로 크게 울렸다. 그리고 흑류단의 문이 완전히 열리며 수백의 원혼들이 귀궁을 덮치기 시작했다. 강철은 검을 다시 쥐고 중얼거렸다. 이번엔 끝내겠다. 그의 눈빛엔 결의가 서려 있었다. 이제 모든 진실이 밝혀질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자, 여러분. 이렇게 귀궁 11화와 12화 뇌피셜 스토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팔척귀의 충격적인 정체, 그리고 강철과 비비에 얽힌 금단의 비밀. 진짜 반전의 연속이었죠. 그런데 정말 이것이 끝일까요? 아직 풀리지 않은 사건들, 그리고 비비의 마지막 속삭임. 뭔가 더 남은 게 분명하죠. 과연 강철은 팔척귀의 원한을 끊어낼 수 있을지, 비비의 숨겨진 진실이 무엇인지, 그리고 궁궐을 뒤흔든 종소리의 정체는? 여러분의 상상은 어디까지 가나요? 댓글로 여러분만의 뇌피셜을 남겨주세요. 그럼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다음 시간엔 더 강력한 전개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